반대하는 근거로 성경에서 그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 안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헌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도 역시 이 지금 종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상당히 비슷한 걸 도입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좀 이 한동안 할당을 통해서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킴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여성들이 거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 풀이 상당히 이제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이 의존 같은 상당히 남자들보다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성계에서도 이미 상당수 어떤 풀이 생겨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또 여기 청년들도 그렇지만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제 때에 따라서 어떤 순수성, 열정, 조그만 전문성만 있으면 돼요. 전문가는 어떻게 보면 남한테 빌어가면 되는데 가장 필요한 건 열정이라든지 어떤 거 순수성이라든지 이런 거 의식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없는 정치인 국회의원은 제가 보기엔 국회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여성들이 들어가서 어떤 이 정치의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흑인분 또는 뭐 소수자들에 대한 쿼터를 주는 게 위헌이다라고 위헌 소송을 낸 거거든요. 이 시비가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 어포머티브 액션이 일정 부분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계속 지금 이제 그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어포머티브 액션은 미국 같은 게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60년대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일단 유지됐다는 것을 굉장히 관점 있게 봐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역차별이냐 차별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보면 그게 바로 그동안 피해를 받던 여성들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제어를 하는 명분을 사용이 돼서는 안 된다. 훨씬 더 우리가 많은 여성들, 소수자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속에서 평생 할당을 하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뭐 형벌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감옥 없애자 이런 게 아니고, 감옥이 고문은 아니어야 된다. 고문은 절대 금지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감옥에 가게 되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주인으로 찍혀서 독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제 옆방에 있는 사형수 형님이 사셨고, 그 옆방에 있는 뭐 재벌이라던가 대통령 측근이 그냥 번갈아 가면서 살았는데, 뭐 흔히 말하는 정말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야 될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나쁜 감옥에 보내줘야 되느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한 행동에 따라서 무기징역이라던가, 우리나라 아직 사형제가 있으니까 사형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형벌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감옥을 좀 더 뭐 고문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 사람 자는 거 되게 좁게 만들어야 되고 냄새나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권을 이제 국가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재벌들의 특권이 아닐까. 제가 감옥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의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폐쇄 공포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문을 열어놓습니다. 감방문을 열어놓고 밤새 거기 이제 교도관 한 명이 밤새 의자 놓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 식의 이제 특권을 주면서 아까 말했듯이 암에 걸린 힘이 없는 그런 수용자한테는 한 달 기다려라, 이런 식의 우리나라의 이제 감옥이 그런 식으로 빈부격차가 감옥 안에서도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질문 잘 이해 못했는데 뭐 소급 적용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차별금지법을 소급 적용해야 된다 이런? 그 법을 만들면은 이제 집행 시기를 언제로 해야 될까 뭐 이런 문제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선은 법이 그러니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법이 만들어졌을 때 뭐 시행시를 언제 잡는가, 그거는 뭐 차별금지법만의 뭐 특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가 95년도에 미국에서 귀국해서 특히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 뭐냐면 김의석 대표는 그 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얘기해서 무작위로 배당을 받은 거죠. 무작위로 배당을 받고, 그리고 무조건 종교, 학교가 정하는 종교 활동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100% 위헌적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물어봅니다. 명지대학교가 미션스쿨입니다. 제가 있는 학교가. 거기서 체표를 안 들으면은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많은 학생들이 그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강우석 대표처럼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명기대학교를 선택을 할 때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고 들어오면 반드시 체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와 전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배당을 해놓고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도 있고. 그것은 뭐냐? 그럼 그 명기대학교를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보편적인 건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 당시에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과 무조건 다 저는 그 강우석 대표가 투쟁했었는 데서는 저것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얘기는 뭐였었냐면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5월달에 저걸 졸업식을 하거든요. 졸업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그 졸업식에 참여한 분이 술을 걸었어요. 대법원에다가. 왜냐면 왜 목사님이 나와서 축사를 해야 되느냐. 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거슬리는 행위였었는데 그 술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건 사람이 마침 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왜 술을 거느냐. 나는 상관없지만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허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계류 중이에요. 그런 면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것을 결국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대법원이라는 판결도 미국도 자꾸만 바뀌어요. 보수 성향인 사람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은 또는 진보 성향이 많이 참여하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논쟁은 이런 그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든 형태든 간에 이 차별이 내재화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동성애가 그 유전이냐 혹은 타고난 것이냐 선택한 것이냐 갖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론 저는 그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선택했다 한들 내가 이성애가 아니라 동성애를 좋아해서 선택했다 한들 과연 그게 동성애자를 차별할 그 근거가 되는 것이냐. 저는 이 성적 지향이나 뭐 이를테면 그 다른 영역에 있어서 선택과 관련된 것을 굳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 근거로 이 차별의 영역을 구분짓는 근거로 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걸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모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 또 우리 모든 분들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믿음 속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데 하나 분명한 메시지는 분노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 귀중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현주 위원장님의 더덕 감사 말씀 좀 드리고요. 이 행사 끝나고 나서 또 다른 행사도 있죠. 끝까지 참여하셔서 무덥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